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품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취직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쓰는 게 있죠. 뭘 쓰죠? 이력서를 쓰죠.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쓸 때 뭐 씁니까? 이력서에 들어가는 뭐 거. 이력서 뭐 자기 뭐 출생지, 출생지하고 생년월일, 생년월일,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뭐 경력, 학력, 경력, 자격사, 상벌, 뭐 자격증도 적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사진도 붙고. 그렇죠. 중요한 혹시 이력서를 써 보신 분? 저는 뭐 그 저 성우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예. 성우 시험 볼 때 한 40년 전에 써봤어. 써봤고. 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이력서를 한 100여 통 제가 받아봤죠. 요즘 많이 네. 받아보시네. 근데 이력서를 요즘은 많이 쓰는 게 이제 직접 이렇게 문서로 오는 것보다도 인터넷 메일로 와요. 근데 이력서는 원래 자필 이력서가 이게 보면 필체도 좀 볼 수가 있고. 맞아, 필체를 그렇지. 보기 위해서. 예. 요즘은 다 인터넷 출력해서 이렇게 오니까 예.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워낙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이력서를 몇백 통 쓴대요. 좀 경제가 좋아지고 또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력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력서. 이력서. 자, 이력서가 나왔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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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이력서를 넣었던 봉투인가 봐요. 봉투. 이거 아주 달필인데.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강원도,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 백담사. 백담사네, 백담사. 오, 백담사. 백담사고 무슨 여기 한용운. 한용운. 만에서 만에 한용운은 만에 이문 같습니다. 님은 이미 치묘. 같습니다. 예, 만해 한용운 하면 너무나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네. 설마 그분 거는 아니겠죠? 아니 그렇지 아니지. 네, 그분은 이력서 쓸 이유가 없죠. 그렇지. 근데 아마 어쨌든 백담사라는 절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러네. 백담사. 좀 자세히 보기 전에 예. 한용운 선생 하면 떠오르는 시가 뭐가 있습니까? 님의 님의 침묵. 침묵. 자, 그러면 만해 한용운 선생을 생각하면서 네. 님의 침묵 그 시를 양지훈 씨의 네. 멋진 목소리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예. 준비했습니다. 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올해가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90년 되네요. 야. 90년. 다음 그렇죠. 주가 3일절. 예, 다음 그렇죠. 주죠. 예, 다음 19년 주에. 3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참 만해 한용운 선생 하면 더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이 어떤 이력을 갖고 계셨는지 한용운 선생의 우리 체취를 한번 느껴봅시다. 네. 여기 뭐 근데 뭐 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좀 괴롭죠, 그죠?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네요. 근데 이걸 봐서는 우리가 시간이 한 몇 시간 그렇죠. 걸리겠죠. 제가 우리끼리.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저도 갑자기 눈이 안 침침해.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친절한 TV쇼 진품명품은 또 한글판을 이렇게 또 한글판. 아유, 눈이 보이네요, 이제. 갑자기 마음이 편하네. 환해지네요. 예. 근데 문제는 한글판도 보면 네. 뭐 수계, 안거, 수학 막 잘 모르는 말이 막 나와서 우리 김영복 위원님을 이리 모실게요. 자, 위원님 오세요. 오세요. 예,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인제군 지주승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주승. 그냥 머물고 있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예, 백담사에 좀 머무르고 머물고 있는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주지승이 아니고 지주승이라는 거. 축자에 대한 머물지니까 머물러 있는 스님. 어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구한 개국 487년이면 네, 이게 구한계국이라는 건 원래 그 우리나라 그 고정임금이 처음으로 황제에 등극을 하거든요. 네. 그때의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한으로 바꿔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전, 그러니까 개국이라고 썼을 건 조선 처음 시작할 때 1392년이 1년이 돼서 네. 지금 이제 나라를 세운 지 487년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요때는 1879년이 됩니다. 1879년생이에요. 그렇죠. 예. 예. 출생지가 나오네요. 출생에 나오죠, 여기는. 홍주군이 어디예요? 충남 홍주군. 지금 홍성군. 홍성. 지금의 지명이 바뀌는 홍성군. 그다음에 득도.
이 도자가 덕도하면 도를 닦았다. 근데 이 도자가 그런 거 한문으로 아니에요? 쓰면 두 개로 나와요. 예. 길도자가 있고 건널도자가 있는데 네. 건널도자는 출가와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스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년 27세란 말은 27살에 그렇죠. 이 심에서 출가를 했다. 출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수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수계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몰라요? 수계. 여기 수계. 수계. 이제 스님으로서 인정받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제 모두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승으로서 자격을 그 말이에요. 인정. 그거보다는 줬다, 받았다, 이 사귀었다. 교자가 한문을 안 써서 그러는데 기를 받았다는 거죠. 기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런 교율을 지켜서 스님 생활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이때는 출가는 했지만 마음을 다 잡은 게 아니고 이제 이때 와서는 완전히 스님이 되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교율을 받는다는 건 내가 이러이러한 건 지키고 이러이러한 건 하겠다고 하는 맹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안거는 뭘 것 같습니까? 안거. 아실 텐데. 안거 아세요? 편안히 쉬는 거니까. 그럼 편안히 예? 그렇죠.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안거가 뭐예요? 안거를 그 쓰셨네요. 중안거, 하안거라고 왜 나오죠? 네. 예, 그 안거입니다. 안거. 그 안거가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해요. 네. 그 비 올 동안에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는 그때는 하안거지만 이제 동안거도 생겨서 한 3개월 동안 90일 동안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첨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안거라고 해요. 참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죠. 예.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좀 주로 특이한 게 이제 있나요? 처음에는 불교 공부를 하죠. 예. 불교의 이제 얘기는 기실론, 능엄경, 원각경 같은 걸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하엄경, 이런 게 이제 환경이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건데. 근데 서양 철학을 하신 게 있네요. 여기. 예. 이때 동경, 교토 이런 데 다니면서 신문물을 다 시찰을 하고 들어옵니다. 예. 그다음에 취직은 그 동안에 이제 본인 이력이에요. 예, 이력이죠. 어디 있었다. 예, 우리는 지금 어느 회사 그렇죠. 근무했다. 근데 이력인데 재미난 거는 경성 명진 측량 강습 소장에 거기를 나갔다고 거기 이제 소장이 됐다는 게 있는데 예. 이제 스님이 된 몇 년 후에 예. 내가 보기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만든 측량학교 같아요. 굉장히 청량이 뭐 이거 저 도로 수량이나 거리 강수. 재고 거리 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을 측량을 했다고요. 예. 그때 우리가 측량술을 제대로 배워야 땅을 뺏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측량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그런 게, 예. 불교 쪽에서 측량학교를 만들어서 스님이 거기 소장이 취임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가졌던 직장 아닌가요? 아니, 저기 후에. 후입니다. 후에. 3년 후에. 예. 예. 그다음에 상벌은 이제 없다. 없죠. 예. 우와 여함 예. 오른쪽과 같다 이 그렇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건 일단 뒤로 놓고 예. 위원님 근데 이게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력서인데 예. 이때는 이력서 규격 같은 게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광무 6년간의 고정 만료연만에는 그 이력서가 따로 있었어요. 쓰는 게 법칙이 있었지만 네. 그 후에는 없습니다. 따로. 이 이력서를 쓰셔가지고 예. 어디다 지금 제출을 하시려고 지금 이력서를 쓰신 거예요? 지금 어디 취직하시려고? 여기에 보면 여기 판심에 자세히 보세요. 사립 조선 불교 중앙 학림이라고 돼 있죠. 네. 이 학림이 나중에 해화 불교 전문학교가 되고 예. 해화 불교 전문학교가 나중에 동국대학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요때에 1918년 12월 달에 스님이 여기 강사를 하시거든요. 지금 강사하면 교수나 마찬가지예요. 1918년 12월? 예. 3.1운동이 1919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전해에 아마 여기에 교수가 이제 강사가 되면서 그때 내신 것 같아요. 필지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마디로 한용운 얘기해서- 선생의 필지를 네. 직접 접하니까 참. 일단은 딱 예. 보기에도 예. 굉장히 곧고 어떤 절개가 있어 보이시고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아주 그렇죠. 네. 힘있게 요거 쓰셨어요. 지금 이 글씨도 네. 친필 글씨입니다. 요거 네. 예. 근데 친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력서 우리가 보통 이력서 쓴 거 이 작은 글씨가 친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진품명품은 항상 이제 검증을 또 잘 하거든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다른 친필을 한번 비교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글하고 저글하고 위원님이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예. 이제 이 글씨는 큰 글씨입니다. 요 글씨보다 약간 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통도사에 있는 글씨인데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약간 뭐라고 얘기했었지만 이 글씨를 굉장히 눌러 쓰는 글씨예요. 네. 이게 슬랑슬랑 쓰는 게 아니라 꽉꽉 눌러 그럼 쓰는 연필로 느낌. 쓰면 딱딱 심이 부러질 정도의 그렇죠. 꽉꽉 눌러 쓰는 글씨라는 그렇죠. 말씀. 나중에는 어떤 그 일화가 있어요. 예. 어디 가서 글씨를 쓰시는데 편을 쌍
이제 긋는데 한 획을 긋는데 편폭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 정도를 눌러 쓰시는 분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1912년인가 13년 그때 글씨인데 요 글씨하고 이제 대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좀 비슷한데. 비슷하네요. 예, 예. 비슷한 흘림체. 약간 흘림체.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저는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이 이력서를 보면서 보통 한 사람의 그 일생을 이렇게 네. 금방 탁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력서인데 네. 한용운 선생님이 이런 공부를 하셨고 이런 그 직업을 가지셨다는 거 오늘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특히 그 강습소 같은 경우는 예, 뭐 예. 그런 거 같은 게 독립운동의 일환이죠. 네, 네. 조금이라도 우리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예. 그런 이념 때문에 그런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걸 거기서도 알 수가 있죠. 예.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자료예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게 한용운 선생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는지를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력서가 1918년에 쓰여진, 작성된 예, 것이죠. 이 종이가 좋은 종인가 봐요, 보관이. 그냥 보통 종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예. 근데 참 보관 잘 됐네요. 그죠? 야, 아무튼 참 우리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력서를 이렇게 직접 접한다는 게 참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해. 최종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한 위원님. 저는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이력서가 있다는 걸 오늘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력서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까?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되지 않는 것이 그 나중에 이제 3.1운동 후에 감옥 갔다 오신 다음에는 그 신간회라고 하는 이제 거국적인 이제 그 단체가 있었죠. 신간회에 관여를 한 거 말고는 취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스님 신분이니까 이력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쓸 일이. 않았겠죠. 다음 문희옥 씨. 그러면 이런 친필 글씨나 한용우 선생님의 그 글씨를 일반인들이 자주 볼 수 있나요? 아주 드뭅니다. 드물어요. 지금 다 합해봐야 몇 점이 안 남아 있습니다. 남겨진 글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승환 씨.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필로 된 작품 글씨와 이렇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형식의 이력서에 대한 이 글씨와 두 작품이 딱 남았습니다. 어떤 게 더 비쌉니까? 그러니까 작품하고 이력서하고 어느 게 가치가 작품은 있느냐. 예술성은 높고 예술성이 높고 네. 지금 이력서 같은 경우는 사료성이 높죠. 네. 그렇지만 일단 그게 돈으로 환산할 때는 예술적인 작품이 워낙 높죠. 자, 그런 점을 토대로 해서 추정가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500, 3,000, 2,750 이런 분포인데 500만 원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예, 제가 뭐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이걸 가지고 무슨 가격을 정한다는 것부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술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작품성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력서일 뿐이기 때문에 예. 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알겠습니다. 문희옥 씨는 3,000만 원. 네, 역사적인 중요한 가치가 있고 단 또 한 장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술적인 또 내용은 없고 3천만 원 썼습니다. 이면 적합할 것 같다. 네. 2,750. 50만 원. 예. 네. 무슨 한용운 전문가 선생님이 같은, 예. 굉장히 후대에 연구할 때 한용운 예. 선생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에서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기 끝에 보니까 살짝 접힌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250만 원 뺐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예. 자, 이 이력서는요. 뭐 여러분 이력서 많이 써봤잖아요. 예. 이력서는 그 유명한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력서입니다. 직접 쓰신 이력서인데 1918년에 쓰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력서의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직접 세필로 쓰신 이력서의 감정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자, 10만 달 통과했습니다. 100만 달 통과. 2,100. 2,100. 와, 이승환 씨가 예,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아무튼 이력서로 2천만 원 넘어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현복 의원님 역시 만해 선생의 글이 귀하고 그렇죠. 이력서는 아예 없고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참작이 됐겠죠. 이제 글씨를 볼 때 지금 후대 글씨를 평가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정말 글씨 잘 쓰신 분, 또 한 분은 정말 학문이 높거나 그 저리가 높아서 그걸 이제 후인들이 추모하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 같은 분이 글씨를 아주 썩 잘 쓴 분은 아니고 율곡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높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아마 일제강점기 하에서 만약에 한 분을 꼽으라면 아마 만해 선생을 뽑으셔야 될 거예요.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뒀고 또 하나는 만해 선생의 젊은 그 소위 말하는 1908년, 1918년이죠. 연대과정 만해 선생의 이력이라는 것이 이 이력서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료적인 가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2천만 원을 평가를 했고 그 봉투가 있죠. 그 봉투에 이력서를 제가 100만 원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라고 쓴 것이 큰 글씨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의 이 이력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나라 더 사랑해야겠다. 요즘 또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인도 어렵지만 나라도 어려울 때 정말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